네, 지금 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공공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지가 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미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침례병원 공공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 부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봤다는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박인영 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예, 네. 의장 하실 때는 저희가 자주 초대를 했었는데 이제 평의원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지금 침례병원 얘기 오늘 같이 나눌 수 네. 있을 정도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의장 할 때는 못했던 얘기 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박인영 의장 전 의장이죠. 예. 그 자꾸 여론조사상에 예, 차기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 네. 쪽에서 네. 뭐 여론조사 1, 2, 3위를 달리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뭐 이 말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담이지만. 네, 뭐 지금 뭐 부산시장 후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권유해주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다음 보궐선거가 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부산시장 시민들이 바라는 부산시장은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네. 뭐 거기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 뭐. 예, 오늘 이제 침례병원 공공화 때문에 모셨으니까 이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요즘 또 특히 병상 부족하다 이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더욱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부산의 공공의료 비율은 뭐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그 부산 공공의료 비율은 공공의료 비율이라고 하는 게 네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얼마냐 네. 정도인데 부산은 2.7%입니다. 아이고. 근데 전국은 5.7%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 자체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OECD 평균이 52.4%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데 부산은 그거보다 더 낮은. 네. 그래서 부산은 의료 서비스 자체가 뭐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중에 공공의료는 굉장히 서비스가 낮은 편이죠. 예, 예. 사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공공의료원 뭐 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예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네. 그러니까 재운영을 하게 된다면 공공병원을 바꿔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침례병원 2017년도에 파산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가장 큰 얘기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백 네,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금정 구민들의 한 46%, 그러니까 응급의료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외상이 발생했을 때 금정 구민의 46%는 침례병원을 통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침례병원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백 우려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올 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뭐 K 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 여러분들의 힘도 크지만 사실은 공공의료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또 요구 수요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 예.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다면 코로나19 대응 같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침례병원 이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그 후속 대책이 좀 뭔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 이번에 저희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용역 결과가 6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 그 용역 보고서 보면 침례병원을 이제 공공병원 전환하는 데 예산이 한 2,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부산시만 감당하기에는 쉬운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방의료원 예.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것 네. 두 예, 가지 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큼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용역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예. 공공병원화를 위한 용역은 올해 6월달에 이제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병원으로 하는 용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진행 중인데 뭐 지금 올해 안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요 예. 결과를 바탕으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의 직영 병원이 지금 이제 있는 곳이 일산인가요? 일산에 있습니다. 예, 일산 한 네.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자 예. 병원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 입장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침례병원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입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낙찰이 됐죠. 올해 4월달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침례병원은 어쨌든 이제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채권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계속 밟고 있었는데요. 적당한 이제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유찰되다가 이제 올 4월에 겨우 1채권자인 유암코에게 예. 낙찰이 됐죠. 근데 이제 유암코 뭐 이 저 채권자들이 보면 네. 여기서 이제 뭐 거의 뭐 아파트 짓겠다, 뭐 주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산시에서 계속 그 허가 자체를 안 내주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연하게 네. 예, 허가 안 내준다.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저 예산 따가지고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네. 근데 시장이 이제 공석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약간 공중으로 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뭔가 정책의 일관성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침례병원은 현재로서는 일발 개발은 불가능한 도시계획상으로 네.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네. 계획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여기를 뭐 아파트로 뭐 개발한다거나 다른 상업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은 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침례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네. 부산시 예산만으로 안 된다면 국비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예타에 집중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일단 수 그 있겠네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그 부분은 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라도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예타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 아닙니까? 어렵죠.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정부 예산은 돈을 내는 사람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요. 예. 저희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돈 주고 내가 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잖아요. 네. 하지만 정부 예산은 돈을 내는 건 시민들의 세금이고 돈을 쓰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게 자칫 이 사이에서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 맞죠. 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네. 예비타당성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경제성만을 따진다는 게 네. 문제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편익이 나오냐. 그러면 100원 투입해서 5명이 쓰는 것보다는 10명이 쓰는 게 훨씬 더 편익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해해.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사는데 네. 그렇게 보면 지방 사업은 예비타당 조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게 1번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서부산 의료원이나 대전 의료원 네네. 지역에다가 공공의료원 만들려고 뭐 예타를 그렇게 넣었는데도 네. 잘 안 되죠. 안 돼가지고 법도 바꿔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부산 의료원은 조금 이제 빛을 보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야 여기 침례병원은 그렇게 나서는 사실 정치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료원은 2016년에 예타를 처음 신청했는데 아직 예. 결론이 안 나고 네. 있죠. 맞아요. 4년 지났고요.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타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학교는 예타 안 합니다. 네. 500억 이상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예타를 안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법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예타를 안 해도 되는 시설 중에 공공병원을 넣는 방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예타를 안 해도 되는 시설에 공공병원을 넣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도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아 이거 되려면은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병원이 공공병원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예타 면제 네. 집중해야죠. 국가재정법 개정 되도록 전방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예타 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예타의 기준을 바꾸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공병원화 용역에서 침례병원이 비용 편익 1 이상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건 예. 뭐냐면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대처하는 이 공공병원의 역할 이것도 편익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네. 단순히 경제성만이 아니라 이런 예, 예. 공공성을 편익에 넣었기 때문에 1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타의 지침을 변경하는 거 두 번째. 예, 그리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자 병원에 대한 것도 놓쳐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다양한 트랙으로 집중해서 노력을 할 때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어쨌든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달이 이자를 계속 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매물의 가격은 엄청나게 지금 2,600억 원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 이게 타이밍이 맞습니다. 너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예타 면제까지 이거 받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근데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예. 여야에서 공동으로 발의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예타 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해 주셨고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전의료원 지금 예타가 안 되고 있는 걸 언급하시면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정부도 국회도 공이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코로나19 이제 이 네네.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 이걸 밀어붙여야 서부산의료원도 그리고 침례병원도 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러면 지금은 이거 네. 집중하는 지금 또 그 문제가 또 떠올랐어요. 네. 서부산 의료원하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하고 부산에 두 개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전 의료원 같은 경우 대전 하나니까 예, 한다고 집중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또 둘이서 이렇게 경쟁하다가 이제 한쪽만 모든 걸 가져가는 뭐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부산은 지금 사실은 전체 부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공의료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부상권에는 이미 부산의료원이 있고요. 서부상권에는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동부상권에는 이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이 세 트랙으로 부산은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요.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타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예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서부산의료원이 그 길을 가고 나면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아니라 다른 광주 또는 경남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전국의 9개 권역에서 지금 공공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네네. 있거든요. 이 나머지 지역과 연대해서 예타 면제 이 길로 간다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부산 의료원은 예타를 통과하는 그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타 지금 이미 면제는 2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속도를 붙여서 예타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침례병원은 나머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병원하고 함께 연대해서 네네. 예타 면제의 길로 가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9개 권역이랑 같이 추진 중이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거기서 그중에 몇 돈이 개? 너무 많이 든다 뭐 예, 이런 그중에 몇 개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있으니까, 같고. 그죠? 예. 근데 다행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예전에는 이걸 비용으로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길이 멀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투자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지금 코로나19 뭐 재난지원금도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만에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네네. 이거 실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멀어 보여서 말이죠. 근데- 부산 시민들에게 이제 한 말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곳에는 꼭 돈을 쓰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의회와 시가 더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박윤영 시의원님이 이렇게 공공병원에 특히나 제 침례병원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딱 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일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인식을 바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원에 대한 2,600억 투자가 이후에 일어날 대규모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로 바라보는 그런 네. 인식의 전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제는 시의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예, 평의원으로 돌아오신 부산시의회 박인영 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